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렌드라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요. 취업에도 여러분 트렌드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중심이 되는 트렌드, 그에 따른 전략 이런 것들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 그리고 아주대 겸임 교수이신 정광식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약간 이렇게 야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고민이 많아서. 진짜. 생각이 많아서. 그렇군요. 생각이 많으신 대표님 인사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 같이 하고요. 솔루션을 같이 찾아나가는 안정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가치를 또 강조해 주셨어요. 네. 또 같이 오늘 또 고민을 함께 하겠고요. 네. 정광 교수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수시채용, 상시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언제가 마지막 방송이었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팬데믹 전에는 전에. 네, 그 방송국에 좀 이렇게 자주 오게 됐었는데요. 네, 이후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국에서 그러셨구나. 네, 못 보게 됐어요. 아, 이제는 좀 자주 뵈야 되겠네요. 아, 네네. 네, 네. 네. 두 분은 평소에도 좀 아시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대표님이 교수님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네, 네. 뭔가 딱 누구 닮았다라고 아, 해줬는데 진짜 보이더라고. 네,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님. 네, 그- 대통령님이라고 하면 오해하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우리 강아지들의 대통령님이라고 그쵸. 하면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굉장히 잘 닮으셨고요. 강아지들의 대통령. 네. 어떻게 한 말씀 진짜. 해주시죠. 맞아. 네, 네. 제가 계속 강영욱 씨를 좀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실명으로. 들어서 네, 네. 좀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진짜 좀 있어요, 얼굴에. 네. 근데 제가 형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저를 좀 많이 닮은 거고요. 그렇구나. 네, 예전에 얼굴을 좀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말투도 좀 많이 닮았다라는 오. 얘기를 들어서 이걸 좀 어떻게 컨셉을 좀 잡아가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네. 본인만의 네, 저만의, 컨셉 그러니까요. 네, 컨셉으로. 교수님만의 컨셉으로 뭐 취업 준비생들 사이의 대통령 또 이걸 네. 목표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 소개할 때 그 취업 대통령이라고 저 혼자 제가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취업 대통령. 네, 정광식 교수님과 오늘 함께 해보겠고요. 자, 오늘 대표님 무슨 네.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네. 부분이죠. 바로 수시채용과 상시채용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이 뭔지 네.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수시 채용이 언젠가부터 좀 트렌드가 됐는데 2022년도에도 이 트렌드는 좀 이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교수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그 정경련 조사에 의하면 네. 대부분 이제 10개 중에 5개 기업이 올해 이제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고 반이네요, 반. 네, 반이 이제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네. 했고요. 그중에 10개 중에 또 6개는 이공계만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체 채용 규모에서 60% 이상은 이미 수시 채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걸 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10곳 가운데 5곳이 채용 계획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하고 네네. 특히나 문과생들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수시 채용이란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수시 채용이 뭐고 어떻게 준비해봐야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알아볼까요? 일단 사전적인 용어로서 수시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시마다 뽑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시로 말 그대로.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퇴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결혼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한 경우에 이제 뽑기 때문에 불특정한 시기에 채용이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예전에 70, 80년대에는 우리가 고도 성장 시대였잖아요.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채용이 좀 진행되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과 중심의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된다. 대규모 공채는 일단 다 뽑아놓고 네. 교육을 통해서 여기저기 배치한다면 지금은 해당 직무에 맞는 사람만 뽑고 있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볼 게 이제 수시 채용이니까 먼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전반적인 채용의 방식에는 뭐가 있는지 또 교수님께서 짚어주실까요?
실제적으로 그 채용 전형을 보게 되면 네. 정기 공채, 그다음에 수시 채용, 상시 채용 이렇게 크게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정기 공채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성이나 뭐 롯데그룹 이렇게 크게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수시 채용이라고 하면 이제 불특정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방금 전에 우리 안 대표님께서 얘기해 네. 주셨던 필요할 때만 뽑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상시 채용이라고 하면 네. 1년 동안 오픈되어 있는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쭉 열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뽑힐 때까지 그냥 채용 공고를 열어놓는 거죠. 실제 이런 공고들이 이렇게 많이 다양화되는 이유는 네. 지금 기업들도 많이 이제 변화에 대한 니즈를 많이 그렇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채라고 하는 정기 채용, 네.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정의 말씀해 주셨던 수시 채용, 또 상시 채용이 있다. 네. 근데 수시랑 상시가 네. 네. 약간 좀 헷갈려요. 실은 이제 이 부분도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4학년이나 혹은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채용이면 채용이지 뭐 또 수시는 뭐고 정기는 뭐고 이게 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은 상시 채용이라고 했을 때는 1년 내내 채용을 열어놓는 형태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대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뽑을 때 하고요. 반대로 또 현장에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좀 뽑을 때 이럴 때 조금 이제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채용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인력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좀 더 이제 그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기업에 데이터를 넣어놔라.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할게. 네.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런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을 좀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 이력서를 받아뒀다가 필요하면 연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은 그 기업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력풀을 모집해 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또 이런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또 연락을 하거나 대규모로 이제 공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좀 네. 많은 인원이 뽑힐 때는 네. 그 사람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할 거니까 야, 너네 좀 준비해서 한번 지원 좀 다시 해봐라 라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스펙을 좀 더 많이 쌓아야 되기보다는 네. 미리 좀 등록을 해놓고 차근차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인력풀을 좀 활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좀 방식의 좀 꿀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에서 뭐 연락을 가는 거니까요. 이런 건 좀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력풀 등록을 해놨단 말이죠.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주 빠르게 취업이 될 거란 기대감을 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네, 연락이 그렇죠. 올지 모르는 네네. 거잖아요. 이게 좀 막연한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내가 상시 채용으로 풀에 등록을 해놨다라고 해서 바로 내일 당장 연락이 그렇죠. 올 확률은 되게 낮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시 채용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취업 구직 활동했을 때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내 낙하산은 관련된 누가 내 낙하산, 누가 내 파라슈트를 갑자기 제목이 네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내부에서 찾는데요. 내부에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없으면 그 다음에 소개를 받는다고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력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찾고 그게 없어야 이제 공채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반대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항상 공채부터 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상시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와는 약간 좀 거리 성격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신입으로 딱 지원했을 때 바로 연락이 온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쪽은 경력직의 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명함을 등록하는 어플 아실 거예요. 그 맞아요. R로 시작하는. 그걸 등록해 놓으면은 사실 단순히 명함만 등록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다의 경력 관리가 됩니다. 그럼 그게 또 하나의 뭐가 되냐면 상시 채용에 이제 풀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들어가서 등록해 놓는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결혼이 생겼을 경우엔 그 사람한테 연락해 봐야 되겠다. 이런 특징이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기업에 있어서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크게 힘 들이지 않고 바로 등록이 된 분을 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시 채용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처음에 예를 들어 지금이 뭐 4월 1일이다라고 하면 네. 4월 1일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4월 2일에 연락 온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기를 딱 정하세요. 보름이면 보름,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네.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된 이력서를 또 하나 등록해 놓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면 기업에서 봤을 땐 이 지원자는 진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그다음에 스스로가 좀 발전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시 채용으로 진행하면 반복되는 주기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를 해주시면 인사 담당 제가 바로 전화가 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업의 변화에 따라서 채용의 형태도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에 발맞춰서 어떤 걸 준비해봐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혹은 취업할 예정인 청년들 모두 주목! 중소기업 직장인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1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란 정규직 신규 입사 청년이 아닌 기존에 기업에 다니고 있던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근속을 하고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서 만기 후에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이 차등 적립식을 선택해서 매월 다른 액수의 월 납입액을 적립할 수도 있고요. 재직 연수에 따라 납입할 수 있어서 청년 근로자에게 더욱 부담이 적죠.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내일 채용 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전국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회사와 함께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상의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수시 채용, 상시 채용, 특히 상시 채용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수시 채용이 있고 상시 채용이 있을 때 장단점이 각각 있겠죠.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면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우리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공고가 너무 자주 올라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오늘도 올라왔네? 이거 다음 주에도 또 올라와. 가만있어 봐요. 좀 쉬었다 해도 되나? 이런 좀 착각, 즉 공고가 많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그 수시 채용, 이제 상시 채용이 진행되면서 인원이 줄었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우선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주 올라오는 만큼 많이 뽑진 않는다는 얘기죠, 한 번에. 네, 그래서 한 명, 두 명 조금 네네. 너무 작게 뽑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계속 뽑는다는 건 누군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소리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왜 나갈까? 그렇죠. 일이 힘든가? 뭐 이런 여러 생각이 좀 솔직히 들게 네, 됩니다. 그런 메시지도 읽을 수 있어야죠. 네네. 네. 저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채용 보고 자체에서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이제 계속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 한 명, 두 명이니까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지원 자격, 그다음에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자격증,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그래서 좀 취업 준비를 좀 미리 봤을 때 그 좀 아직 당장 오늘 지원하지 않더라도 네. 미리 좀 확인해 보셨을 때 앞으로의 목적이나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를 보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에겐 또 좋은 장점이 네. 될 수 있겠고 또 한 기업에서 또 여러 번 또 이제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수시로 네. 공고가 올라오면 기회가 어쨌든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지원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전화 와서 야, 너 왜 자꾸 지원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원하고 내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실제 기업에서도 아, 얘가 좀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되고 있구나. 한 번 좀 불러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이제 멘탈 싸움입니다. 지지 마시고 그 지원하는 횟수 제한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원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전에 공채라고 하면 너무 많은 서류들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자로서는 이걸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수시 채용이나 이제 상시 채용이 되면은 아, 한 명, 두 명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류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이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네. 내가 지원하고 싶은 어떤 한 기업에 여러 번 지원을 한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멘탈 싸움이다. 이런 말씀 네. 해주셨잖아요. 네.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진짜로 여러 번 지원을 하면서 내가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안 뽑아주는데 연락도 안 오는데 계속 지금 내가 문을 두드려도 되나? 근데 인사 담당자를 하셨었으니까 그런 지원자는 확실히 좀 애정이 갑니까? 예뻐 보여요? 열정으로 보입니까? 어때요? 일단은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참 예뻐 보일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한 애정. 예, 네. 근데 기업이 열심히 문을 두드린다고 문을 열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낼 수 있는가의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지원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정말 들어오고 싶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지 나한테 알려주면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해서 다시 지원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내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방안을 고민한다면 인사 담당자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더욱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단점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경력자가 우대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네. 채용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이제 구조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확답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력을 좀 갖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쌓아야 되긴 하죠. 솔직히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막 귀에 막 딱지가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안 하고 싶긴 한데 이건 정답에 좀 가깝잖아요. 네.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예로 그 신입하고 경력이 이렇게 같이 면접을 좀 온 그런 네. 상황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솔직히 기대는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경력자가 얼마큼 좀 답변을 했기를 하는지. 그런데 막상 면접을 진행되니까 이 경력자는 본인의 경력을 믿고 자꾸 애드립을 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 신입 같은 경우에는 난 여기 아니면 안 되라는 게 막 눈빛이 들더라고요. 경험은 한 2개월, 뭐 1개월밖에 없긴 하지만 얘가 대답하는 게 더 진실되고 준비 많이 했고 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땐 우리도 꼭 경력만 뽑는다. 뭐 그 경력자만 우대한다.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가 경험을 조금만 쌓는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논리력, 설득력, 준비력이 필요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단점에서 이제 장점으로 좀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단점이 이제 입사 지원을 또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 될 그렇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기업이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100% 노력하지 마시고요. 한 50에서 60%의 에너지만 쏟아서 좀 수정하시고 제출하신다고 하면 조금 덜 피곤하실 거예요. 네. 조금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는 수시 상시 네네. 채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시 상시 채용에 조금 더 적합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 뭐 2번, 3번 말해도 직무입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수시 채용은 사실 누구를 뽑느냐가 네. 중요한 부분인데 직무에 준비를 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위축이 되죠. 네. 왜냐하면 같이 면접장을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분은 경력이 있고 저는 경력이 없으면 평가자가 다 경력에 관심을 좀 가지실 거라 네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진짜 경력을 갖고 있어야만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분이 좀 유리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실 일들이 또 신입으로 뽑는 그 직무의 일들이 꼭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좀 보유했냐, 기초 역량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옆에 설령 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개월밖에 안 했고 쟤는 2년 했는데 그럼 제가 뽑히는 거 아니야? 네. 이 친구가 뽑힐 확률은 높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개월밖에 안 했지만 2년처럼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고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작은 경험이라도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보완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2년 경력을 제가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신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준비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그래도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카드, 직무 경험에 연관된 현장 실습도 좋고 인턴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으니까 그런 거리는 좀 마련해야 된다. 그게 수시 채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가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의 좀 더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는지 좀 나한테 더 집중을 해보는 그 집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시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면 좀 더 부지런하게 막 확인도 많이 해보고 수시로 들어가 보고 이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제가 이제 주로 만나 뵙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자기소개 어떻게 합니까? 지원 동의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 그래서 좀 뭔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이건 또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나와 있는 데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게 하는데 사실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대기업들은 그런 공고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중소나 강소 이런 쪽의 기업들이 많은데 그쪽 기업들은 정보가 주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가 어느 기업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섹터를 정하시고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신다면 네. 남들보다 빨리 조금 더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수시 채용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건 분명한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입사원 선발 기준도 이에 맞춰서 좀 변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학사 캐치에서 이제 채용 인사 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 데이터를 한번 뽑은 게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보시면 앞으로 트렌드가 변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전체 그 담당자 30%가 매우 그렇다. 뭐 약간 그렇다 해서 전반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거의 90%에 육박하는 네네. 채용 담당자가 어쨌든 네. 변할 것이다. 네, 오.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 네. 그 채용 안에서 지금 보면은 내용 자체를 보면 그 직무 관련 경험이 47%, 네. 그다음에 직무 관련 지식이 15%, 그다음에 조직 적합성, 인성. 어떻게 보면 이전과 원하는 그 역량 혹은 내용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쪽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그 데이터는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하고는 크게 바뀌지 않아서 여러분들 크게 긴장하지 않고 기존에 하시던 대로 좀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뭐 직무대 인성을 50대 50이라고 본다면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본 것 같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적인 자질, 들어와서 교육받고 이런 건데 수시는 사실 현업에서의 니즈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빵꾸가 났을 때 그 빵꾸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 부분이라 직무대 인성이 50대 50이지만 수시 채용을 접근하실 때는 직무를 먼저 어필해 주시는 측면 그게 어그리가 되어야만 그러면 같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성적인 측면을 점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오늘 상시 채용까지 더불어서 좀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해주실까요? 여러분 그 취업에 있어서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수시 채용 또 상시 채용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답이지 어떤 작은 요령 하나로 크게 뭐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 저는 이 부분만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는 두되 이런 네. 트렌드 변화를 알아는 두되 요령보다는 어쨌든 하시던 대로 네. 정도가 좀 답인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표에서 네. 첫 번째가 직무 관련된 경험, 두 번째가 직무 관련된 지식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커싱 해주셔야 될 거는 예전처럼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는 그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시와 상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남들보다 얼마나 조금 더 뛰었는가, 진짜 현장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얼마만큼 응용된 사고력을 갖추려고 애썼는가,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전략 알아봤습니다. 안정영 대표님, 정광식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취업 내용, 고용 시장의 변화, 전략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월에) 청년 희망 적금이 이슈하는데요. 미리 보기 사전 예약만 해도 각 메이저 은행 할 것 없이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바람에 당일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을 할 경우 정부가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줄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세 면제와 저축 장려금까지 지급을 해주는 청년 대상 강력한 혜택을 가진 적금 통장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에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을 할 수 있었으며 예산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년 도약 계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자산 형성 상품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희망 적금과는 다르게 가입의 조건이 크게 완화됐으며 총 혜택 또한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적금을 해야 하지만 월 납입액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며 만기 시에 무려 1억 원 수령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 대상 적금 상품이죠.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억 원 공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통장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억 원 목돈을 쉽게 마련해주는 정부 지원 상품인데요. 청년 희망 적금과 같은 정부 지원 성격을 띠고 있어서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기존 가입자라 할지라도 전환 가입을 노려볼 수 있겠죠.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 희망 적금과 다르게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연소득별로 혜택이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이 매월 30만 원을 저축 시 정부가 40만 원을 추가 납입해주며 10년 동안 총 4,8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셈이죠. 자세한 조건이 나오면 챙겨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